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고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몇 번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미망인, 또 호랍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이런 단어가 딴 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미망인은 이제 여자분이 남으신 거고 남자분이 돌아가신 거고 호랍이는 이제 여자분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영어는 이게 되게 쉬운데 한국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는 여자는 widow, 남자는 widower 그렇게 되거든요. 여튼 그래서 이제 혼자 남게 되신 분들의 일을 많이 하게 되니 저절로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몇 개의 에피소드는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남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똑같이 가기는 힘들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손님 중에서 두 분이 가장 가깝게 가신 분이 한 달 차이였어요. 나머지는 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남으신 분이 이제 더 오래 사신 거죠. 많이 오래 사시거나,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는 좀 더 오래 남아있을 테니,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 그럼 돌아가셔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spiritually도 그렇고 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교회나 성당이나 뭐 절을 다니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서로 그 커뮤니티가 있어서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father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다 많이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요새는 근데 이제 그렇게 속하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근데 남편이건 아내건 상관없어요. 똑같은 케이스니까.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death certificate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 funeral home을 사용하잖아. 그러면 거기 이제 디렉터가 도와줘요. 근데 보통 예전에는 뭐 10개 정도 받아놔요. 근데 요새는 15개에서 20개 정도를 death certificate 오리지널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스테이트마다 값이 다 달라요. 보통 뭐 5불부터 뭐 25불까지 좀 다르니까 이제 알아보시고 이거는 이제 death certificate은 이제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걸 받아 놔야 되는 이유가 오리지널을 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소셜 시큐리티도 그럴 테고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death certificate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혹시 돌아가신 분이 그 유서를 써놨거나 뭐 트러스트가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런 다큐멘트를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일을 하시는 아직 은퇴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플로이어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인플로이어 보통은 HR, Human Resources에서 이걸 도와줘요. 그러면 이제 그 은퇴를 아직 안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은퇴연금을 갖고 있는 게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클레임도 해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새 또 이제 좀 극성스럽게 많이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아이덴티티 테프트가 발생할까 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개의 회사가 있잖아요. 그 크레딧 리뷰, 크레딧 리포팅을 해주는 회사들 있잖아. 뭐 에코팩스 트렌드 또 뭐 있어? 에코팩스하고 뭐 있어. 세 개가. 그 세 회사에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돌아가셨다. 그래서 더 이상 크레딧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액티비티가 있으면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혹시 죽었는데 누가 이걸 도용하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으면 보통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이렇게 뭐 연락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proactively 혹시 모르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제 남편의 그 은행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 남편의 estate account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어떻게 보고가 된 거예요. 누군가 뭔가를 잘못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갔었어야 해요. 죽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인 것을 증명했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페이퍼워크를 하다 보면 좀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니 뭐 이런 게 발생되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이건 뭐지? 하면 이제 알아보시고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좀 빨리.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그 걱정이 사실은 되게 많으세요. 그 아이덴티티 데프트가 너무 많으니까 에코팩스하고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언이 있네요. 그 세 군데 다 하셔도 됐고 뭐 한 군데도 하시던가 하여튼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보통은 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보고가 돼요. 한 곳에 뭐 소셜 시큐리티 하면 특별히. 그죠? 근데 회사는 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뱅크 어카운트를 조인트로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인트로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그걸 금방 클로즈하면 안 되고 보통은 6개월 이상 정도를 그냥 조인트로 놔두셔요. 왜냐하면은 혹시 남편 이름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체크가 받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냐면 유틸리티 빌즈 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 유틸리티 할 때 내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미리 돈을 내놓잖아. 다운페이 같이. 뭐 걔네가 뭐 시큐리티 디파짓 같은 걸 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아파트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든지. 그러면 그게 보통 두 이름으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당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거를 다 바꾸기 전에 조인트 어카운트를 클로즈하면 안 되시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 정리가 되면 클로즈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 평소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은 건 이거예요. 우리 맨날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 말하자면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유틸리티 빌도 온라인으로 해, 모기지 페이먼트도 온라인으로 해, 또 뭐 해요? 텍스도 어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에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그 웹사이트 애드레스 이런 거를 다 적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부부들이 다 그래요. 한 사람이 보통 이런 걸 다 도맡아 해요. 파이낸스에 관한 거는 진짜 한 사람이 다 도맡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리를 잘 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고, 그 이제 은행 어카운트를 그렇게 이제 두 분 이름으로 있는 거는 놔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밖에 이름이 없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연락이 되면 그 어카운트가 freeze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옮겨야 되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전과 사후, 그러니까 돌아가실 전과 후의 것을 생각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emergency fund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냐면 혹시 우리가 뭐 잡을 잃어버리거나 변화가 생긴 거나 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매달 드는 돈의 뭐 3개월이면 6개월 정도는 어떤 캐시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이빙스나 뭐 이렇게 emergency fund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캐시 플로우가 중요해요. 뭐냐면 특별히 잘 모르는 배우자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돈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지? 이제 말하자면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전화세도 내야 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새. 그러면 그거를 낼 수 있는 그 은행이나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정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액세스가 있어야 돼요. 그죠?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emergency fund가 어디에 있고 내가 쓸 수 있는가 이런 걸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 와중에 무슨 트러스트를 만드신 분이 계시면 이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한 분이 남으면 그 트러스트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죠. 그죠? 두 명 있다가 이제 한 명이 남았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통 집이 두 분의 성함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있고 또 로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씩 옮기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transfer and death deed를 갖고 있는 분, 우리가 같이 jointly own하고 있는데, 혹은 나 혼자 own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사람한테 내 deed가 가게 해줘요. 집 타이틀을 이 사람에게 가게 해줘요. 한 사람이 그런 그 정부의 어떠한 그 폼을 작성하신 거는 9개월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9개월 내에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현재 2026년 기준,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exemption이라는 게 있어요. 뭐야? 내 상속, 응? 상속이나 기프트나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라이프타임 exemption amount가 15 million이에요. 부부면 30 million,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15 million이 있으니까 웬만한 거는 다 택서블이 아니겠죠. 다 해결이 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자산이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혹시 몰라서 돌아가신 분의 portion, 15 million을 내가 세이브 해놓고 싶어. 안 썼어. 하나도 안 썼어. 지금까지요. 그러면 돌아가신 뒤 9개월 내에 이제 IRS에 폼을 작성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portability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것이 내 배우자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면 정부 거 뭘 하면 9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익스텐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기간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9개월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낸스에 대한 건 그렇고 그죠? 기본적인데 캐시는 준비를 해놓고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고 이제 연락해야 될 것들을 순서를 정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에 어카운트를 나로 옮기든지 그죠? 내 어카운트로 옮기든지 말하자면 401k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그거를 내가 inherited IRA로 내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아예 내 이름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스파우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돌아가시자마자 큰 결정은 안 하시는 걸 정말 권해드리겠어요. 뭐 집을 팔아요, 막 뭘 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financially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은 짧은 시간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놔두셨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뭐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다 나눠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 오늘 당장 다 옮기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정말로 recommend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때는 이렇게 mourning 하는 period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막 logically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누가 막 이걸 사라고 한다거나 이걸 팔라고 한다거나 이걸 고치라고 한다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막 다 고치고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도 사실 잘 안 되고 마음도 너무 불안하고 한데 이거를 갑자기 막 큰 퍼처스를 한다 이런 거는 정말 갑자기 팔던지 그런 거는 하시지 않기를 권해드려요. 이 와중에 이제 제 경험상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한 사람은 분명히 먼저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페이퍼도 정리하고 뭐 서류도 알려주고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도 알려주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생각을 이렇게 잘해서 준비를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좀 다 생각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건강해. 이때 두 분들에게 맞는 어드바이저를 선정해서 같이 릴레이션십을 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회계사 또는 뭐 파이낸셜 프로페셔널 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관계성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문가를 찾아가기보다는 옆에 사람 얘기를 자꾸 들어요. 교회 가면 누가 얘기해주고 어디 가면 누가 얘기해주고 어떤 때 친구가 얘기해주고 내 경험은 이렇다. 근데 제가 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매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상황이 정말 너무나 달라요. 서로 이제 돈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경험이 나한테 최선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가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그죠? 그 전에 그런 관계를 빌드해 놓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리퍼럴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망인 되신 분, 또 이제 이렇게 부인을 잃어버리신 분이 이제 이렇게 속해서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자산의 규모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산의 규모가 진짜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돈이 어디 있는 것도 정말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나한테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야 그럼 텍스 하나도 안 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때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손님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두 분이 친절하면 좋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우리는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남편이나 아내보다는 애들이 우선이잖아. 남편이나 아내보다는 애들이 우선이어서 남편이나 아내 것을 해주기보다는 사실 애들 거를 막 뭘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부가 둘 다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니까 사실 우리가 잘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러면서는 내 스파우스를 먼저 챙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오진 않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막 챙겨주고 뭐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와중에 저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나이 들어서 누구의 짐 되기 싫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겐 절대 짐 되고 싶지 않아. 우리 생각이 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점점 짐이 돼요. 누군가의 짐이 돼요. 그게 우리 배우자에게 짐이 되던가,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던가, 정부의 짐이 되던가, 우리는 누군가의 짐이 되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관계성을 잘 유지하는 거가 앤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미우나 고우나 우리 배우자가 제일 첫 번째 선에 서 있어. 제일 첫 번째 라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잘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짐을 전혀 안 질 수는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너무 힘들지 않게 짐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임스 리라는 분이 있으시라고 텍산인데 어쩌다가 제가 테톡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너싱홈이나 이런 걸의 그 디렉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살면서 마스크를 쓰잖아. 일할 때 쓰는 마스크, 무슨 교회 갈 때 쓰는 마스크, 내 가족에게 행하는 마스크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치매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마스크가 포지션이나 혹은 내가 나 아닌 마스크, 너무나 오랫동안 애써서 쓰고 있던 마스크가 제일 처음에 없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잡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남는 마스크는 내 본질이 남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 본질이 남는데 그 본질을 잘 유지해야 우리의 뒤에 남은 모습이 좀 아름답다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경험이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짐이 끝에는 좀 될 텐데 그러면 좀 우리가 치매나 뭐 걸려도 좀 아름답게 짐이 되면 좀 낫지 않아? 좀 덜 민폐가 되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추천해 주는 거는 내 authentic self를 내 본인의 모습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exact word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굉장히 실제적인 파이낸셜 이런 걸 셋업하면서부터 하기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우리가 누군가의 짐이 좀 되긴 할 텐데 그 짐을 기쁘게 서로 져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제가 그 미망인으로 남은 사람 혹은 이제 그 호라비로 남으신 분이 이제 어떤 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클레임하면 좋은지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기다린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사람마다 정말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두 분의 그 가정의 것을 서류를 전부해 놓고
캐시 리저브를 어디다 잘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전문가의 관계성을 좀 빌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다른 것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쉐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